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해볼까 해요. 자, 제가 학교에 되게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요즘은 못 가지만 정말 많이 나가요, 학교에. 그리고 학교에 가서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의외로 이게 하고 싶은 애들이 많은가 봐요.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사적인 메일로도 되게 많이 오기도 해요. 그럼 그런 메일을 받게 되면은 아니면 또는 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할 말이 없다. 왜냐면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아마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뭐 얼떨결에 돼버렸지 뭐 잘된 뭐 내가 이걸 해야겠다 뭐 노려서 해준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비문학 쪽이잖아요. 그죠? 문학 작가들은 뭔가 좀 등단하는 코스가 있는 걸로 알아요. 뭐 신춘문예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정말 뭐 내가 소설을 잘 써가지고 뭐 웹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웹소설로 뜬 사람이 굳이 종이책을 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웹소설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수입이 장난 아닙니다. 그 억대를 넘어가요, 그거. 진짜 정말 잘 버는 사람들은 제가 수억 땡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좀 로맨스가 좀 많기도 하죠. 좀 전통적인 소설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종이책으로 나올 텐데 아마 뭔가 등단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춘문예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문학 쪽은 좀 재능이 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연습을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비문학 쪽은 꼭 뭐 재능이 필요할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지식을 잘 설명할 수만 있으면은 뭐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그럼 어떻게 하면 저는 그러면 이 비문학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다시금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좀 작가가 되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꼭 그런 이야기를 넘어가지고 요즘 애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소위 말하는 뭐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현재 요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믿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과거의 제 모습과 전혀 매치가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걸 할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서른이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이런 걸 꿈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옛날에는 뭘 했느냐? 아마 느끼신 분도 계실 텐데, 뒤에 보면 기타가 되게 많이 보이죠. 기타가 총 3개가 있어요. 한 개는 이쪽에서 안 보이는데, 통기타 하나 있고, 베이스 기타가 2개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저거 있잖아요. 저거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거예요. 알렌빅이라고 하는 메이커에서 나온 베이스죠. 저게 왜 많겠어요? 취미는 아니었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용음악, 그러니까 재즈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때 제가 베이스를 연주를 했었죠. 부산에 있었던데 그 당시에 동네에 가면은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 이름이 드래곤볼이야. 웃겨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었죠. 그때 같이 학원 다녔던 아주 친했던 형 중에 정말 잘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만 잘 됐죠. 그 장미여관의 그 강준호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약간 뚱뚱한 그 형. 그 형이랑 그 당시에 같이 학원 다녔었어요. 그때. 그랬었고. 그리고 또 저는 뭐 전혀 뭐 일면식은 없는 사람들이긴 한데 별로 안 친했고 그냥 하는 것만 구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뭐냐 메탈 밴드 중에 피아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자주 와가지고 막 연습하고 했던 걸 제가 봤었죠. 그 조그마한 학원에서 참 유명인이 꽤 많이 나왔구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자, 아무튼 저도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었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음악해서 뭐 대학도 가고 막 재즈 연주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거의 뭐 약간 미쳤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고, 실제로 대학도 붙었었고요. 자, 실용음악과에도 합격했었고, 하지만은 가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관두게 됐었죠. 왜냐면은 재즈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쪼그라들고 있는 시점이었었고, 제가 그때 결정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작곡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연주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점점 더 쪼그라들 테고, 당시에도 이미 미디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던 시점이라서 과연 연주자가 설 자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준비하든지 간에 대충 한 사람들은요, 포기를 못 해요. 하나 어중간해지거든요. 지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매달리게 되죠. 하지만 진짜 끝장을 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이 정확하게 섭니다. 내가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은 깔끔하게 포기가 되게 쉽게 이루어져요. 이게 가벼운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건 정말 제대로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 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섰고,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취미 정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무슨 뭐 배고픈 예술가 뭐 그런 거 다 개소리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비참해져요, 진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이다, 그거는 확답을 못하죠. 하지만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행해진다, 그건 100%예요. 없어 봐요.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나. 남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된다? 그거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꿈을 추구하면서 너무나도 돈이 없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내 꿈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당히 돈을 좀 버는 삶을 선택하느냐, 저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까딱하다가는 진짜 열정페이 강요당하고요. 뭐 꿈 때문에 네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딴 식의 개소리가 나오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착취만 당하고 내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 올인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끝장을 보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니게 어정쩡하게 하다가 정말 죽도 밥도 아니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좋아, 그게? 저는 즉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권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깔끔하게 끝냈죠. 다음 두 번째 이제 뭘 했냐면은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제 법대를 갔었죠. 제가 법대를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철학과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 법대 나왔어요. 시험 치려고 갔어요. 사법시험 붙으면은 이제 되게 좋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내가 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또 법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저랑은 좀 성향이 되게 잘 맞아요. 약간 좀 파고 들어가기 되게 딱 좋아가지고 법대를 갔고,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붙는 학교들이 또 정해져 있는,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시험 붙는 학교들이 당시에는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험 준비를 했었죠. 사법시험은 한번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한 10년쯤 해야 돼요. 뭐 몇몇 천재들은 빨리 붙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10년 세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죠. 저도 그랬었고요. 자, 나이 30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나이 30 넘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자,
또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시험 공부를 약간 또라이처럼 했었고, 그리고 결론은 뭐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겠지. 그죠? 자, 불합격했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자,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당시에 사법시험이 이제 인원을 좀 줄이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로 전환된다고 해가지고 줄이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만큼의 인원을 뽑았을 때 내가 실패했어. 근데 요만큼 인원을 더 줄였을 때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애매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했는데 이걸 내가 못 뚫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줄였을 때 내가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그냥 포기를 되게 그냥 쉽게 했었어요. 역시 내가 이때 포기를 쉽게 했었던 이유도 저는 어중간하게 공부 안 했거든요. 또라이처럼 했거든요. 진짜 또라이처럼 했어요. 정말 꿈에서까지 나는 정말 그 공부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까지 했는데 결국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 한계가 정확하게 난 보였기 때문에 포기가 되게 쉬웠죠. 만약에 공부를 어중간하게 했으면요, 아마 포기 못하고 어정쩡하게 물고 늘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현재 뭐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자,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포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일을 했을 때도 좀 더 빡세게 할 수 있지 않나, 끝장을 볼 수 있지 않나, 또 뭘 하든 끝장을 봤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선다는 거죠. 그게 서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매달리게 되고, 어정쩡하게 매달리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갉아먹기 시작한다고요. 알겠죠? 근데 저는 이미 두 번을 갖다가 포기를 해버린 사람이잖아요. 자, 그 시점에 제 나이가 30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끝장나게 달려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다른 걸 해도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내 한계치가 또 뚜렷한 것을 갖다가 내가 잘못 집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사법시험 감독은 뭘 할 것이냐? 뭐 취업을 할까요? 되겠어요, 그게? 취업 준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뭐 다시 뭐 다른 공무원 시험 공부할까? 실제로 그런 권유가 많이 들어왔었지만은 시험 공부는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럼 그때 뭘 했느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블로그를 하나 열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블로그인데 글을 쓰기 시작했었죠, 그 당시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1년 정도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했냐면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주로 영화 평론 글을 많이 썼었죠. 철학이랑 버물려 가지고. 매일마다 하루에 A4용 용지 한 10장을 갖다가 365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분량이 어마무시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도 모르는 사이에 글쓰기 훈련이 됐고, 당시에 그 블로그 하던 그 이웃들 중에서 책 내는, 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 되게 부럽더라고. 아니, 저 사람도 저런 게 책이 나오는데 나는 책이 나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책을 나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됐었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면 될까요? 나한테도 연락이 올까 싶어. 나도 왜냐면 그 인문학 쪽으로는 저보다 더 유명한 파워 블로거는 없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 블로그가 430만 명 정도 되네요, 현재. 그 당시에는 제가 이쪽 계통으로 이제 파워 블로그였으니까요. 나도 연락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두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되게요? 이 책을 보면요. 이 뒤쪽에 보면은 이 출판사 메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현재 제일 잘 나가는 책 중에 하나죠. 자존감 수업이란 책인데 심플 라이프라는 출판사네요. 잘 모르는 출판사예요. 요 뒤에 보면은 이제 뭐 몇 세, 와, 이 사람 107세 찍었네. 떼돈 벌었겠다. 부럽네요. 이메일이 있고 블로그가 있죠. 요 이메일이 있죠. 여기다가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먼저 완성을 시켰죠. 할 줄 몰라요, 저는. 할 줄 몰라가지고 기획서 같은 걸 하나 썼어요. 뭐 이 책의 주제가 뭐고, 타깃이 무엇이며, 무엇을 전달할 수 있으며, 뭐 그런 걸 대충 쓴 다음에 기획서를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원고 전체를 완성을 시켰죠. 그게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0군데 정도 출판사에다가 뿌렸죠. 연락이 왔게요, 안 왔게요? 안 옵니다. 딱 하나가 왔었어요. 뭐였냐면 그 한겨레 출판사였는데 대부분 다 그 기계 메일이 와요. 그냥 기계적인 거절 메일이잖아요. 그게 오는데 딱 한 출판사에서 사람이 쓴 게 왔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 블로그 와서 보시면 옛날에 쓴 것들 보면요. 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때 당시에 메일이 남아있나?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유사 도서들과의 차별점이나 특장점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문체에서. 영화 평론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로 컨셉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화 선별에 있어서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듯합니다. 대중들이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좀 다 알만한 영화가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원고로는 출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고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뭐 그런 식의 이제 메일을 보내주신 거죠. 한겨레 출판에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고마운 분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를 다시 썼죠. 말했잖아. 차별점이 없다. 이건 뭐 나도 모르겠고 대중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네요. 문체에서 좀 쉽게 쓰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컨셉을 잡으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컨셉 잡고 좀 대목차 몇 개 잡고 좀 더 쉽게 써보려고 해가지고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그 당시에 원고가 A4 용지로 거의 100장 정도 되는 100장 넘었을걸요 아마 분량이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엎어가지고 다시 다 썼죠. 와, 되게 많다 싶겠지만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다시. 자, 다음에 다시 또 뿌렸어요. 연락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옵니다. 안 와요. 어떤 곳은 뭐 출간 일정이 세워져 이건 아마 그걸 테고 아무튼 안 오는데 딱 한 군데에서 이제 만나고자라고 이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자고 이제 갔었는데 그분이 되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야. 아니 만나자고 해놓고서는 만났는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막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막 보이는 거예요. 또 도망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만나기 싫었던 거죠. 근데 약속을 해놨으니까 미안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보니까 뭐 자기는 뭐 선물도 안 두고 그래가 막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상처받았었죠. 또 한 군데서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는 만나자는 식으로 얘기하더니만 연락이 끊겼어요.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또 그런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이 원고로는 안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다시 썼죠. 처음부터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를 고치게 되고 그 고친 걸 다시 또 군데 뿌렸어요. 출판사가 참 많습니다. 그때 이제 연락이 왔던 곳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때 대표님을 만나게 됐었죠. 나는 이분도 도망가려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결론은 하나였어요. 다시 쓰라는 거지. 그래서 또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책 하나 내는데 원고를 갖다가 총 400장을 쓴 거야. 이게 지금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를. 와씨.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책이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 그 책이 이제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자기도 그러니까 강연하다가 만나는 이제 강연자들 중에서 한 번씩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고를 다 썼는데 출판사에 보내면 애들이 훔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원고는 훔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오버하지 마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연락 안 와요. 어차피 그거 못 써요. 다시 써야 돼요. 처음부터. 자, 그런 부분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든 뭐 유튜브 통해서 알리든 내가 유명해진 상태 같은 경우는 먼저 접근해 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 원고 투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훗날 또 물어봤어요. 원고 투고가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냐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보려면은 여러분이 기획서를 좀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반려됐을 때 다시 쓰는 걸 갖다가 괴로워하면 안 돼. 입 꽉 깨물고 좀 즐겁게 다시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작가가 됐었어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꼭 이게 뭐 나는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고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작가가 되려면은 어떤 대학을 가야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그냥 뭐 적당한데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그냥 대학 가가지고 살다가 좀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러다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좀 그게 맞다고 봐요. 나이 스물에 무슨 책을 써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좀 멀리 보고 꼭 뭐 글 쓰는 대학 뭐 그런 데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뭐 그게 꼭 좋은 방법인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항상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열어놓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좀 제대로 끝장을 보게끔 와 정말 미쳤다 싶을 정도로 한 번쯤은 제대로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그걸 해봐야만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내 한계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나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다시금 말하지만 저도 정확한 방법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꿈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향해서 시종일관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저 다음에는 이제 작가가 어떻게 동물을 먹고 사는가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